자, 118페이지에 집합과 부분집합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집합이 뭐냐? 집합이라는 것은 책에 뭐라 나왔죠?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치?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건 안 된다. 그쵸? 뭐 예쁘다 이런 것들은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 6의 약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지죠. 그치? 1, 2, 3, 6 딱 정해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원소.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자,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6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6의 약수의 집합이라면은 1, 2, 3, 6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다라고 한대. 그쵸? 집합과 원소의 사이 관계. 자, 이제 우리가 자, 요 1, 2, 3, 6이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A란 집합이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중괄호를 딱 씌워줘요. 그러면은 1, 2, 3, 6. 6의 약수를 원소라는 집합을 규정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1이라는 것은 A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은 내 원소라는 뜻에서, 자, 참고로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랬을 때 1은 내가 갖고 있어 라는 뜻으로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나는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4는 없죠? 4라는 건 A에 지금 없지. 자, 그랬을 때는 요렇게 해서 사선을 그어주면은 난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알파벳에 2자처럼 생겼죠? 그치? 엘리멘트의 약자. 엘리멘트의 약자다 라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지금 요렇게 1, 2, 3 요렇게 딱 나타내니까 A가 뭘 갖고 있는지 바로 딱 보이네요. 그치?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원소를 다 하나씩 보인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 말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난 A는 1, 2, 3, 6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알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뭐 요런 표현 다 중요한데 특히 우리 교육과에서 벤 다이어그램 정말 중요하긴 한데 사실 고난도 문제는 요렇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A라는 집합은 요렇게 X야. 난 X를 원소 갖고 있어. X가 뭔데? 여기다 바를 씌워요. X 바. 그럼 다음에 이 X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X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 X는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제. 그럼 조건을 준 거죠. 그치? 난 X라는 게 원소인데, X가 뭔가 했더니, X가 6의 약수라는 조건에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당연히 4나 5는 안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 이랍니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쓰는데 애들이, 자, 만약에 이런 놈이 있어요. B. B는 예를 들어서 뭐 2X야. 바, X는 6의 약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B라는 것은 원소가 첫 번째 원소가 어떻게 돼? X는 1, 2, 3, 6이죠? 근데 내 원소는 2X인 거야. 그쵸? 그래서 X가 1이면 내 원소는 2.
x가 2면 내 원소는 4. x가 3이면 내 원소는 6. x가 6이면 내 원소는 1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나왔는데,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거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유한집합 뭐 당연히 원소가 유한계고,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면 무한집합이겠지. 뭐 자연수 집합 이런 거 무한집합이겠죠. 그치? 공집합. 자, 공집합.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 미만의 소수 이런 거. 2 미만의 소수. 소수의 제일 작은 건 2잖아요. 그치? 근데 2보다 더 작은 소수가 있어? 없지? 그쵸? 그런 거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요렇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참고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자, 오히려 얘는 뭐랑 같다고 했었냐면은 요거랑 같아. 요거랑. 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소의 개수는 요렇게 NA 이런 식으로 표현해. NA 이렇게 하면은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N은 넘버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럼 아까 A가 1, 2, 3, 6이었으니까 A 원소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어.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 그럼 이 N하고 괄호 안에는 집합이 들어오면 돼. 집합이. 그치?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원소의 개수 몇 개지? 몇 개지? 몇 개야? 0개죠? 근데 지금 얘가 들어왔어. 이건 원소의 개수 몇 개? 이건 원소의 개수 몇 개? 몇 개야? 1개. 이건 1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건 뭐야? 중괄호 안에 뭐 하나 들어있지. 얘가 뭔가 하나 들어있지. 저거 하나 세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공집합은 뭐 원소의 개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공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알겠지?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 참고에 나와 있죠. 참고에. 그 다음에 우리는 12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20페이지. 1번. 다음 보기에서 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를 M, 공집합의 개수를 N이라는데, 자, 기억 뭐예요? 착한 학생들의 모임, 이거 집합 아니죠? 그치? 이건 집합 자체가 아니다. 그치? 니은은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의 모임.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x의 모임이래. 이런 거 있어 없어? x는 풀마 루트니까 무리수죠. 그럼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죠? 그치? 하지만 원소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쵸? 얘는 집합 자체가 아니고. 디귿.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죠. 집합 맞죠? 공집합입니다. 그치? 뭐 애매한 거 없잖아. 애매한 게 있으면 안 돼. 자, 리을. 소수면서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뭐 있어요? 2 있죠? 그치? 얘는 공집합도 아니고 그냥 집합입니다. 그쵸? 3번 12의 양이하수의 집합을 A라 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방금 선생님 예를 들었던 비슷하네요. 그치? 옳지 않은 거. 자, 뭐예요?
1번 1은 A의 원소 맞죠? 자 2번 2는 A 원소 맞죠? 3은 A 원소가 아니다? 아니죠? 원소 맞죠? 3번이 답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5번 A는 1, 2고 B는 3, 4다. A는 1, 2고 B는 3, 4야.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자, 1번 C가 있네요. C는 뭐래? 바 앞에 붙은 게 뭐니? 바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소의 모양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 다음에 이 뒤엔 설명이 들어와. A는 뭐래? A는 A의 원소래. 집합 A의 원소래. B는 뭐래? 집합 B의 원소래. 자, 그러면은 A로 가능한 것은 1, 2가 있네요. 그치? 1, 2가 있고요. B로 가능한 건 3, 4가 있네요. 그치? 돼요? 그럼 A 플러스 B로 C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작은 건 1 더하기 3에서 4 가능하죠. 그치? 1 더하기 4에서 5도 가능하고 2 더하기 3에서 5도 가능하고 2 더하기 4에서 6이 가능한데 얘랑 같지? 얘랑 같으면은 요거는 한 번만 써주는 거야. 한 번만. 알았지? 그래서 얘는 뭐야? 4, 5,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복된 원소는 또 쓰는 게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A 연산 B A 연산 B가 있네요. 그쵸? 자, 얘가 X바 X는 AB 이렇게 나왔죠? 그치? A, B에 대한 설명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얘의 원소고 얘는 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나의 원소는 X예요. 나의 원소는 X인데 X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빼서 곱한 것 같대. 그럼 1, 3 곱하면 3 나오겠네요. 그치? 3 나오고 그 다음에 1, 4 곱하면 4도 나오고 2, 3 곱하면 6 나오고 2, 4 곱하면 8 나오고 그래서 3, 4, 6,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맞죠? 7번 가보자. 자, 전체 입합 1, 2, 3, 4, 5, 6, 7, 8, 9, 100. 자, 이렇게 있어요. 100 이하의 자연수네요. 전체 입합이. 자, 참고로 이거는 전체 입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체 입합. 뒤에 나옵니다. 전체 입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려는 그 한정된 그 세계라고 해야 되나? 내가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 x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걸 풀면은 해가 없다라고 말 하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잖아. 그치? 맞아요? 이건 왜, 무슨 얘기냐면은 중3들한테는 그 허용된 세계가 실수죠. 실수. 그치? 실수까지만 허용이 되죠. 맞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얘를 딱 보면은 풀마 이하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치? 그거 왜 그래? 허수까지 세계가 확장된 거죠?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요 완성 한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입합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집합 A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자, 조건이 주어졌죠?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A를 구하라. 원소의 개수 가장 작은 거. 자, 요거 어렵습니다. 조금. 자, 가 볼게요. 가. 가는 5가 A에 포함된데 그럼 A는 일단 5는 확실히 갖고 있네요. 그치? 돼? 그럼 나 볼게요. 나 보면은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이러면 X 플러스 Y도 A의 원소야. 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내가 주어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주어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거의 없다고. 자, 딱 보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자, 근데 내가 X하고 Y하고 A의 원소이면 X 플러스 Y는 그게 그래도 전체 입의 원소잖아? 그럼 X 플러스 Y는 A의 원소가 된대. 그치? 맞아?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죠? 5. 그치? 그 여기도 5를 넣을 수 있겠죠? 그치? 맞아? 선생님 X랑 똑같은 거 또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 있었어? 이런 말 있었냐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말이 있었으면은 못 넣어요. 그쵸? 근데 그런 말 없었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지난주 수업했을 때, 니네 뭐 법 같은 거 있잖아. 그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판정된다고 그랬지. 판결된다고 그랬지. 그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나중에 니네가 뭐 문과로 혹시 가던 뭐 이과로 가던 하여튼 법학을 좀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좀 배워보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거야.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말해주는 게 변호사야. 자, X하고 Y하고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5 넣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5 더하기 5가 전체 폐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5는 A의 원소, 5 더하기 5가 원소가 A 원소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다시. 5 넣고 5 넣었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여기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치?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10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전체입의 원소가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A 원소, 즉 10은 A 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치? 그럼 이번에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5하고 10이 들어왔잖아. 그럼 5하고 10 넣으면 15도 되겠죠? 15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10 또는 5, 15 넣을 수 있죠. 그치? 5하고 15 넣으면 20인데 20이 전체 원소가 맞지? 그러면은 20도 A 원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5의 배수는 다 돼 있구나.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0개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치? 뭐 이게 아까 법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가 뭐 막 흉악한 범죄 같은 거 막 보면은 무슨 판결에 막 뉴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뭐 근데 막 되게 흉악한 문제인데 막 판결이 막 징역 1년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보면은. 뭐야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징역 1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다 기준이 다 있어요. 그 기준대로 그 판사는 그 기준대로 내려야지.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죽일 놈이네 해서 자기가 야 너 30년 썩다 나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무한집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개인 거, 그치? 자, 기억. 두 자리 단수 몇 개 있어요? 두 자리 단수 셀 수 있죠? 10부터 99까지 세면 되지. 그쵸? 90개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얘는 유한이죠? 유한집합. 니은 X바 X는 5보다 큰 짝수. 5보다 큰 짝수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죠? 이거 무한이죠. 무한. 그쵸? 자, 디귿. X바 X제곱 플러스 1은 0이 실수. X제곱 플러스 1은 0이 실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유한입니다. 유한. 셀 수 있잖아. 그치? 셀 수 있으면 유한입니다. 자, 리을. 0과 1 사이에 유리수 몇 개 있어? 유리수야. 몇 개 있어? 무한이죠. 무수히 많다. 되셨죠? 자,
1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문제 뭐라 나왔어요? 1번에 n 0 원소에서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으면 일단 집합이란 얘기지. 원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한 개. 1번 틀렸죠? 그치? 자, 2번. 2번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한 개죠. 그치? 그 다음에 n 이렇게 또 나왔네? 이것도 한 개죠? 이건 같네요. 그치? 2번도 틀렸죠? 그치? 3번 옳은 거 찾고 있어요. 3번 이제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답이네. 뭐야 이거? 마이너스 2? 한 개죠? 플러스 n 2 한 개죠? 그치?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야, 나머지 너무 쉬니까 쓰면 안 할게요. 아까 4번은 뭐야? 3 빼기니까 1이겠죠? 그치? 5번은 첫 번째 건 1이고, 아까 했죠? 두 번째 건 0이고, 세 번째 건 2죠. 그치? 아까 쌤은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집합사의 포함관계.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부분집합을 배울게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뭐냐면 이런 거야. 1, 2가 있어요. 이런 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얘의 일부라는 생각 좀 드세요? 그쵸? 맞아? 그러면은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요. 뭐랑 같아? C자 같죠? C자. 그쵸? 얘는 컨테인에서 온 말이야. 컨테인 무슨 뜻이죠? 다 아시죠? 그치? 포함하다 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근데 아까는 달라진 게 뭐냐? 아까는 자, 선생님 아까도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원소와 집합간을 쓰는 기호예요. 내 원소와 내 집합 안에 원소와 집합간의 관계에서 쓰는 거고 얘는 뭐예요? 집합 대 집합이죠. 집합 대 집합에서는 요걸 쓰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여기서 뭐 하나밖에 올 수 없어. 하나짜리밖에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원소죠. 그치? 맞아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갖고 써야 돼. 이렇게 갖고 쓰면 된다. 집합 대 집합을 쓰는 거다. 알겠지? 그쵸? 자. 근데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정의가 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볼게요. 부분집합 정의가 뭔지. 자,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공부할 때 선생님도 방금 그 일부 설명했는데 네, 일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고 정확한 정의는 뭔지 볼게요. 자, 거기 박스에 보면은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부분집합이 뭐라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라고 돼 있죠. 그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모두 원소가 1, 2가 여기 다 있죠. 그치? 그럼 부분집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1, 2,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개는 포함되잖아요. 그럼 부분집합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모든 원소 여기 다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럼 뭐라고 한다고?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는 A의 부분일 때 부분집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건 상관없어. 여기 모든 원소가 여기 속하면 돼.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쓴대. 아시겠죠? 그치?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선생님 저는 국어적으로 얘가 얘 부분이라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야, 이거 진짜 찐이야. 진짜 찐이야. 난 진짜 찐으로 부분이야. 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냐. 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 1, 2, 1, 3, 1, 2, 아니, 1, 2, 3, 2, 3. 2, 3. 뭐야, 이거.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 부분집합의 성질 잠깐 다시 볼까요? 부분집합의 성질 거기 박스에 보시면 박스의 두 번째 굵은 글자 보시면 부분집합의 성질이 나왔죠. 그렇지? 부분집합의 성질. 여기서 세 집합 ABC에 대하여 첫 번째 뭐 나왔어? 공집합이 나왔죠. 그렇지? 공집합. 그 다음에 A 나왔죠? 이런 표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치? 거기다 빨간색 별표 쳐놓을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보는 게 그 밑에 것도 볼게요. 이번에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쵸? 맞아? 그래서 아까 1, 2, 3을 1, 2, 3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던 거야. 자, 근데 저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1, 2, 3이라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는 거야? 얘도 있는 거야, 얘도. 이해돼? 그리고 이것도 있어. 그치? 이것도 부분집합이긴 맞아. 근데 요만큼 뭐라 한다? 요만큼 우리가 진부분집합을 하는 거야. 요만큼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얘 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얘 부분집합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또 재밌는 얘가 나왔는데, 책에 이런 나왔어요. 자, A가, 자, 이런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놈도 있고요. 이런 놈도 있네요. 선생님 좀 더 추가할게요. 선생님 요걸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퀴즈. A의 원소의 수 몇 개? A 원소의 수 몇 개? 몇 개죠? 4개? 4개. 4개죠? 자, 어떻게 몇 개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치? 요게 2개가 아니야. 요거 하나야, 그냥. 알겠지? 4개야. 자, 지금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자, 얘는 원소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원소 자체가.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원소 자체가. 너 왜, 선생님, 좀 이해 안 가요? 왜 원소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그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네 이름 왜 그거니? 난 그냥 원소가 이렇게 생긴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렇게.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이 표현 맞아, 틀려? 이 표현? 이 표현 맞으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다? 맞아요, 틀려? 얘가 얘예요, 아니에요?
얘야 아니야? 아니죠? 이건 얘랑 얘랑 다른 애입니다. 그쵸? 이거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었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놈이다 아니다? 다른 놈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 거수로 할게요. 자, 맞다. 맞다. 다 틀렸다는 거야? 지금 맞죠? 그치? 얘 맞죠? 왜? 얘는 얘죠? 그치? 이거 자체가 원소로 온 겁니다. 지금 공집합 자체가. 맞아요? A 원소 어떻게 했다고? A 원소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다 A의 원소야.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입니다. 알겠죠? 돼요? 그래서 얘는 A의 원소가 맞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 이거 맞죠? 그치? 얘는 얘다, 아니다? 얘다. 그치? 얘는 얘입니다. 다시. 얘는 얘가 아니야. 그치? 얘는 얘야. 그리고 얘도 얘야. 알았어?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 안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건 돼? 이거 돼, 안 돼요? 되죠? 그쵸? 얘는 얘죠? 아니, 뭐야. 에이. 되죠? 그쵸?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얘 되죠? 얘 누구예요? 얘네죠? 그치? 얘네죠? 그치?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누구예요? 얘는 얘입니다. 얘는 얘고요. 얘는 얘예요, 지금. 알겠지? 돼? 자, 요거 이해되시는 거죠? 그쵸? 요거 이해되시는 거죠? 그치? 자,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따가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선생님, 저 지금 방금 뭐 한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찾아오세요. 자, 집합 자체를 원소로 둘 수 있다. 집합 자체를. 그치? 그래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었던 거야. 지금 원소가. 알았지? 자, 다음 124페이지. 124페이지 서로 같은 집합 나왔네요. 서로 같은 집합은 뭐로 나왔죠? 서로 같은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은 A랑 B랑 같은 집합에서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둘이 원소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같지 않으면은 이퀄에다가 사선 한번 그어주면 되는데 넘어갈게요. 진부분 집합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A가 1, 3이고요. B가 X바 2X 플러스 1은 7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C는 X바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 2보다 작은 소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그치?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B는 뭐예요? B는 이거 3밖에 안 들어왔네. 그치? 자, 그래서 B는 3. 원소 3. 자, C는 공집합.
그러면은 여기서 C는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고 B한테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A한테 또 포함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요런 답은 5번이네요. 그치? 포함한 게 5번. 자, 15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으니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아까 선생님이 들은 얘랑 똑같네요. 17번. A가 0하고 A제곱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돼 있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값을 구하라.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모든 수 여기 다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가 0이겠네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얘가 0이던가 아니면 얘가 0 이면 나머지 하나가 다시 얘를 또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얘가 이렇게 생겨볼게요. 요거를 1번, 요걸 2번 이렇게 볼게요. 자, 1번에 A-1이 0인 경우 볼게요. 그럼 A는 1이라는 얘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있어. 그치? 맞아? 그럼 끝났죠? 그치? 자, 0이고, 얘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그럼 얘랑 같은 거면 A가 1이라는 얘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다 있다. 그치? 맞아? 그래서 A가 1인 거 가능하다, 일단. 맞죠? 두 번째. 근데 다른 것도 있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인 경우. 그럼 A는 3일 수도 있고요. A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 이놈이, A가 3이면 9 빼기 3가 6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 6이 될 만한 애가 있어? 없어? 없죠? A가 3가 얘는 0이고, 얘는 2인데? 안 되죠? 그치? 성립하지 않네?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역시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3은 똑같이 6이죠? 그치? 역시 6이 될 만한 없다. 둘 다 안 되겠다.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19번. 똑같은 문제. 이번엔 A가 B랑 같대. 이번엔 A랑 B랑 같대요. A가 뭔가 봤더니 1, A 제곱 마이너스 2A고요. B가 뭔가 봤더니 3 하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이거는 아까 오히려 더 쉽네요. 그치? 얘랑 얘랑 같겠네요. 그치? 얘가 얘랑 같겠네요. 맞죠? 그치? 자, A 제곱 마이너스 2A가 3. 그럼 마이너스 3 0이 되겠죠? 그치?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데, A가 3이면은 얘가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안 되지. 그쵸? A가 마이너스 1이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 나오니까 얘가 3입니다. 그쵸? (127페이지) 구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자, 아까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1, 2, 3 원소가 3개인 집합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 아까 혹시 부분집합 개수 몇 개 나왔는지 기억나요? 몇 개였지? 몇 개였지? 예? 자, 세볼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부터 세야 돼요. 공집합부터 세주고요.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 1, 2, 1, 3, 2, 3 있겠죠?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3개인 1, 2, 3도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몇 개야? 몇 개지? 8개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맞지? 그치?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원소의 개수가, 이거 지금 A라고 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 맞아? 자, 그랬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요걸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쵸?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3이 요 2의 지수로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왜 그럴까?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2, 3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 2, 3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1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경우수가 있고요. 2가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경우수, 3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경우수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거 동시에 이거를 판정해 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치? 자, 얘 1 있고 2 없고 3 없고 얘 1 없고 2 있고 3 없고 얘 1 없고 2 없고 3 있고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라는 거야. 알겠니? 1이 있느냐 없느냐, 2가 있느냐 없느냐, 3이 있느냐 없느냐. 되세요? 자, 그러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빼주면 되겠죠? 자기랑 똑같은 거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2n-1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는 그 원소는 생각하지 않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보자.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을 반드시 포함하면 몇 개야? 세보자.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서 결국에 3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야. 얘는 확정된 거야. 3이 있다고. 그치? 있느냐 없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치? 맞아요? 있느냐 없느냐 누구 말하면 돼? 얘가 있느냐 없느냐, 얘가 있느냐 없느냐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3을 아예 빼고 생각하면 되죠. 아예 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3이 없는 거 몇 개 있어요? 3이 없는 거 하나, 둘, 셋, 4개. 그쵸? 맞아요? 그래서 3이 없다고 생각하면 1이 있느냐 없느냐, 2가 있느냐 없느냐 둘 다 없으면, 셋 다 없으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A가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있네요. 그쵸? 요거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집합 A 부분집합의 개수. 자,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원소 몇 개요? 5개. 2의 5제곱. 그치? 선생님 앞으로 있느냐 없냐는 세모로 표시할게. 세모로. 있느냐 없느냐 판정해야 되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냐 있느냐 없냐 있느냐 없냐 5개. 그쵸? 2의 5제곱.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은 전체에서 하나 빼주면 돼. 자기 집 하나 빼주면 돼. 그치? 서로 한 가지겠네요. 3번 A의 부분집합 중 CD를 포함하지 않는 거. CD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없대. 없대. 그치? 그럼 A가 있느냐 없느냐, B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쵸? 2의 제곱이죠. 4번 CD를 또 포함한대. 역시 뭐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있다는 거야. 이미 있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치?
부분집합 자체가 C, D, E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2의 제곱 A, B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겠습니다. 그치? 5번. 자, 말장난이죠. C, D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는데, 자, 그럼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세모만 세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있느냐 없느냐, 얘가 있느냐 없느냐, 2의 제곱 다 똑같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그쵸? 23번. A가 1, 2, 3, 4, 5, 6, 7, 8, N이래. 그럼 원소의 수가 N개인데 여기서 1, 2를 포함하는 1, 2를 포함한대. 그럼 이거는 뭐 몇 개야? N-2개의 원소가 있겠죠? 맞아? 그쵸? 자, 그랬을 때 얘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래.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16개래. 그럼 이거는 뭐야? 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진 게 16개라는 거야. 그치? 16개는 2의 4제곱이죠? n-2가 4가 되니까 n은 몇이야? 6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쵸? 총 원소가 6개 있었던 거야. 그치? 25번. A가 1, 2, 3, 4, 5예요. 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짝수. 적어도 문제 나오면서 어떻게 풀었더라? 적어도 문제 나왔으면 전체에서 반대결 빼줬었지. 그치? 우리 이미 저희 순년적 파고 왔으니까 이런 거는 잘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중간고사 1학기 때 다 하고 왔잖아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적어도 한 개의 짝수. 한 개 짝수를 하나 이상 포함을 시켜달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우리가? 적어도 나스가 전체에서 반대인 홀수만 있는 걸 빼주면 되지. 그치? 홀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전체 교수 몇 가지예요? 2의 5제곱이네요. 그치? 홀수만으로 포함된 거, 홀수만으로. 1이 있느냐, 없느냐, 3이 있느냐, 없느냐, 5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2, 4는 없었겠죠. 그치? 맞아? 2의 세제곱. 32-8에서 24, 24가지였겠구나. 그쵸? 돼요? 27번. A가 19네요. A가 19. B가 1, 3, 5, 7, 9야. 그랬을 때 A, X, B 이렇게 있네요.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부분집합의 뜻이 뭐였지? 부분집합? 부분집합 뜻이 뭐였지? 부분집합 뜻이?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으로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볼게. 여기 X는 A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겠네요. 그치? X는 A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1, 9는 확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애들은. 맞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는 또 B의 부분집합인데, 그럼 X의 모든 원소는 B에 또 포함돼야 돼. 근데 1, 9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 5, 7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3, 5, 7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네요. 그치? 이거를 알 수가 없네. 맞습니까? 그치? 4는요? 당연히 없겠지. 그치? 여기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3이 있느냐 없냐. 여기 1, 9는 당연히 있고 3, 5, 7? 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 되는 거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치? 답은 2의 세제곱. 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치? 됐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분집합의 개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순열접 하고 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금방 이해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많이 헷갈려요. 다시. 요거랑 요 차이 뭐라고? 요거는 원소 대 집합이야. 그치? 맞아? 이거는 집합 대 집합이야.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쵸? 그 부분집합의 정의 뭐였어? 부분집합의 정의는 여기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였어. 부분집합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있잖아요. A가 B의 부분인 거예요. A가 B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알겠지? 집합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